안녕하세요. 아사즈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늘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팬티 사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1일 금요일 특검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팬티 관련이라서 이거를 다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까지 계속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까지 선정적으로 특검이나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1일 그 특검 브리핑 보면 제가 받글을 2개를 받았는데 그 윤석열 씨가 수의를 안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서 체포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특검에서 기자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특검에서 그래서 복장이 속옷 메리아스랑 팬티만 입은 상태다. 이거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체포영장 가져와서 윤석열 씨 그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서울구치소를 간 거죠. 윤석열 씨가 독거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이제 체포에 불응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하는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이었는데 특검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메리아스 팬티만 입은 상태다. 그래놓고 이제 메리아스 자체가 이상하니까 순화해서 소매가 없는 속옷, 상의 속옷과 밑에는 팬티였다. 라고 이제 했더니 기자분이 색깔을 물어본 거예요. 속옷 색깔을. 그랬더니 색깔까지는 이러고 대답을 안 해주시죠. 근데 삼각 팬티였냐고 또 물어보고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지 좀 선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 구치소에서 지급되는 물품인 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사각인 걸로 안다. 답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굳이 해야 됐나. 그리고 속옷 색깔과 종류까지 굳이 물어봐야 됐나. 기사 쓰는데 얼마나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룰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어제 또 윤석열 씨 법률 대리인단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이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얘기하는 건 또 그래도 국회에서 이 얘기를 했나 봐요. 어제 잘 못 챙겼는데 법무부 장관도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좀 강경하게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황 설명을 해요. 이 법률 대리인단에서 1일에 이제 윤석열 씨가 변호인 접견을 하려고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는데 특검에서 이제 체포에 응해라 라고 했고 윤석열 씨가 변호인이랑 상의를 하고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특검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변호인과 협의를 못한다 라고 해서 윤석열 씨가 이제 다시 이제 이동해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단 말로는 이날 오전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되겠구나 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수의를 벗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지난 뒤에 특검이 와서 체포에 응해라 라고 해서 속옷 차림에 있다가 갑자기 모포로 신체를 가리고 변호인을 이제 불러달라고 했겠죠. 협의를 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이걸 극구 회피하면서 임의로 법적 근거 없이 촬영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리인단에서. 그래서 이제 또 말하는 게 변호인 접견권은 그 선임계 제출이랑 무관하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이제 접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는 행위는 직권남용 체포에 해당한다. 그게 이제 법원의 판례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어제 그 특검에서 또 기자 브리핑이 있었나 봐요. 수위를 받는 것이 더위를 잠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 구치소 의견을 전달받아서 마찬가지로 보였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다. 두 사람이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집행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을 해서 이것도 나름 또 합당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1일 브리핑 때 기자분이 그 속옷 무슨 색깔이냐 이런 걸 물어볼 게 아니고 체포 불응을 왜 불응했냐 윤석열 씨가. 그럼 특검은 어떻게 설명을 했고 윤석열 씨는 뭘 요구를 했고 거기에 이제 변호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를 좀 물어봐야 되고 이제 이 뭐죠, 대리인단 법률 대리인단의 이제 입장이 좀 나왔으니까 불법적으로 촬영까지 했다는데 그 이제 존재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왜, 그러니까 저도 기자 생활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있다는데 뭐라도 좀 센 그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저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런 기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현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자들이 없지 않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2019년 9월 조국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에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자택 앞에서 뻗치게 하는 기자들이 많았죠.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 음식을 배달하고 나오는 분을 붙잡고 어떤 메뉴냐, 몇 그릇이냐, 찌개냐,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막 물어보던 그 짤도 엄청 돌아다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 내지 않은 분들이 기레기라고 욕을 할 때 그 사건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때 그 질문들과 속옷의 색깔을 물어보는 것과 윤석열 씨 뭐 좀 편드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비상계엄 때 저는 저희 가족이 죽을 수도 있었던 본회의장 안에 있었고 저도 2022년부터 3년간 김건희 그 관저 의혹 관련해서 보도를 정말 많이 해서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저도 시차를 두고 살아있을지 못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윤석열 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제 개인이 이제 감당할 몫이고 취재를 할 때 특검 브리핑에서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속옷 색깔을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윤석열 씨에 대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취재의 기본인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특검이 너무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의 다 나왔고 안전하게 그 수사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그 단죄가 가능한 사안이고 전혀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 기자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무리해서 취재를 할 필요도 없는데 한다 하더라도 본인 커리어에 별로 영향을
의미는 영향 못 줍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런 걸 데스크가 요구를 한다면 이직하십시오. 그런 데서 계속 일을 하시면 안 되고, 데스크 분들도 그렇게, 데스크 분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시켰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걱정되는 건 팬티랑 웨리아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엄청 지금 핫 이슈처럼 계속 다뤄지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이 윤석열 씨의 체포 과정,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흐려지는 것 같아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런 보도 행태들이 외신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끼리야 뭐 단죄하고 망신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한국인들끼리 쟤네 뭐해,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내지는 솔직히 쪽팔립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서로 다 같이 진정하고 좀 자중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